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준, 정도전 등에게 고려사를 수찬케 하다. 우시중 조준, 문화실황 찬성사 정도전, 예문관 학사 정총 박의중, 병조전서 윤소종에게 명하여 고려사를 수찬케 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의흥 친군위를 사열하다. 의흥 친군을 사열하였다. 태조 1년 10월 1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종묘를 짓도록 하다. 고려 왕조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그 땅 위에 새 종묘를 짓도록 명하였다. 태조 1년 10월 1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진안군 이방우에게 4대 조상을 제향케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앉히도록 하다. 진안군 이방우에게 명하여 4대 선조를 제향하게 하고 신주를 효사관에 임시로 안치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0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황희석을 기복시켜 관직에 나오게 하다. 명하여 황희석을 기복 출사시키게 하였다.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태조 1년 10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본 축주 태수 장충가가 중, 장주, 종순 등을 보내어 사로잡혀갔던 우리의 인민들을 돌려보내고 또 수호하기를 청하였다. 태조 1년 10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종묘의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북문으로 나가 종묘로 가서 종묘 짓는 역사를 시찰하였다. 태조 1년 10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조반이 가지고 온 예부의 차부. 지중추원사 조반이 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위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조반이 예부의 차부를 받들고 와서 전하였다. 예부에서 고려국 도평 의사사에게 차자를 부송하오. 홍무 25년 9월 12일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의 관원이 부송한 글을 화계전에서 주문하고 황제의 성지를 삼가 받았는데 그 측지에 천지의 사이에 백성들을 주지하는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혹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패망하기도 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 삼하는 왕씨가 망하면서부터 이씨가 계책을 씀이 천태만상인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그러하다. 왕씨가 옛날에 삼한을 차지했던 보답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어찌 왕씨가 옛날에 일을 잘하고 이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쓰기 때문인가. 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삼한의 신민이 이미 이씨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하늘의 낙을 즐기니 곧 상제의 명령인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금후로는 봉강을 조심하여 지키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면 복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대 예부에서는 짐의 뜻을 알리라. 하므로 더욱 이를 공경히 받들어 지금 황제의 직지에 사의를 먼저 갖추어 보내오. 임금이 시좌소에 돌아오니 백관이 배하하였다. 태조 1년 10월 25일 계유 첫 번째 기사. 관교와 교첩 등 임명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 고신의 법칙을 고쳤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의 교지를 내리는데 이를 관교라 하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문화부에서 교지를 받아 직첩을 주는데 이를 교첩이라 하였다. 태조 1년 10월 25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정도전이 명나라에 가지고 간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 문하시랑 찬성사 정도전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사은하고 말 60피를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 배신 조반이 남경에서 돌아와 예부의 차자를 가지고 와서 삼가 황제의 직치를 받았는데 고유하심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습니다. 신은 온 나라 신민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고 황제의 은혜가 넓고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감격함을 느끼고 온 나라가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천지의 사이에는 본래부터 패망하고 흥하는 이치가 있는데 소방은 공민왕이 후사가 없으면서부터 왕씨가 망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백성의 재화는 날로 증가해갔습니다. 우가 이미 요동을 공격하는 일에 불화의 씨를 만들었으며 요도 또한 중국을 침범하는 일에 모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만 간사한 무리들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실로 황제의 덕택이 가해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기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때문이오니 이것이 어찌 신의 힘이 미친 것이겠습니까? 어찌 성감께서 사정을 환하게 알아서 천한 사신의 말씀을 듣고 즉시 덕음이 갑자기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쇄골 분신이 되어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삼가 황제 폐하께서 구중궁궐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만리밖을 밝게 보시고 주역의 먼 지방을 포용하는 도리를 본받고 예경에 먼 나라 사람을 회유하는 인덕을 미루어 마침내 자질구레한 자질로 하여금 봉강을 지키는 데 조심하게 하시니 신은 삼가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더욱 성상을 섬기는 성심을 다하여 억만년이 되어도 항상 조공하고 축복하는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태조 1년 10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종이 정릉 등이 있는 산에 형세를 그린 그림을 바치고 각 능마다 능직과 수lum호를 두다. 지금의 전하가 함길도에서 와서 여러 능의 산세를 그린 화본을 바쳤다. 정릉, 화릉, 의릉, 순릉은 모두 함주에 있고 지릉은 안변에 있고 숭릉은 문주에 있고 덕릉, 안릉은 공주에 있는데 능마다 능직이 권무 2인과 수릉호 몇 호를 두고 제궁을 건축해 세웠다.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회하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조회를 보고 조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 1년 11월 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소격전 이외에 초제 지내는 장소를 폐지하도록 청하니 윤호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토가에서 별의 제사 지내는 초제는 간략하고 엄격히 함을 소중히 여겨 정성스러움과 공경함을 다하여 업신여기지 아니하여야 될 것인데, 고려 왕조에서는 초제의 장소를 많이 두고서 업신여기고는 전일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옵건대 다만 소격전에 한 곳만 두고서 청결함을 힘써서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데 전일하게 하고, 그 복원궁의 신격전과 구요당의 소전색과 태청관의 청계 배성소 등지는 일체 모두 폐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1년 11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황희석을 의흥친군위 도진무로, 조기를 상진무로 삼다. 황희석을 의흥친군위의 도진무로 삼고 조기를 상진무로 삼았다. 태조 1년 11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일배하였다. 태조 1년 11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화궁주 안씨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의화궁주 안씨의 어머니가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 1년 11월 6일 계미 첫 번째 기사. 4대 선조의 존호를 정하여 올리다. 4대 선조의 존호를 책봉해 올렸다. 황고조실의 책무는 이러하였다.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웠으니 실로 여러 대 쌓은 공로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시호를 올려 이름을 바꾸매 이에 존숭하는 전례를 거행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께서는 성품이 인애와 효성에 전일했으며 덕은 온화와 선미를 구비하였습니다. 영구한 계획을 세워 후세 사람에게 계시하여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에 터전을 닦고, 안일하지 않은데 정주해서 그 동지를 삼가하여 능히 천심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공렬을 삼한에 나타내셨으며 본손과 지손을 백세에 성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조비께서는 인자하고 온화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유순하고 정숙하고 전일하여 아를 남긴 상서를 받은 것은 은나라의 간적과 같았으나, 아기를 뵌 경사를 얻은 것은 주나라 태임에게 짝할 만했습니다. 이미 무궁한 세대의 국군을 연장했으니 곧 처음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 때의 황고조비의 도움을 입어 큰 왕업을 받았으므로 이에 비천한 정성을 다하여 휘호를 받들어 황고조의 시호를 올려 모광이라고 하고, 황고조비의 시호는 효비라 하였으니 밝게 돌보아서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증조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집을 변화시켜 나라를 세운 것은 실로 적선의 공로에 말미암은 것이며, 조를 높이고 종을 공경함은 이름을 바꾸는 예절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증조께서는 충성하고 효도하고 검소하고 근실하여 뜻이 백성에게 있었으므로 실로 가히 없는 은혜가 있었으며, 덕은 후손에게 전하였으므로 길이 크게 나타나는 계책을 끼쳤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증조비께서는 천성이 조용하고 전일함을 타고났으며 몸으론 정숙함을 실천하였습니다.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함에 다만 군자의 좋은 배필이었으며, 비행도 없고 작태도 없음에 이것이 규문의 아름다운 법도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증조비의 도움을 힘입어 처음으로 큰 왕업을 세웠으니 큰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진실로 헤아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감히 휘호를 올리오니 현양하는 마음이 배나 간절합니다. 삼가 책호를 받들어 황증조의 시호를 올려 이광이라 하고, 황증조비의 시호는 정비라 하였으니 저의 정성을 흠향하여 번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황조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공이 있는 이는 조로 하고 덕이 있는 이는 종으로 하니, 효도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시호로서 이름을 바꾸게 되니 예의는 마땅히 왕으로 추존함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옛 전적을 상고하여 감히 특수한 칭호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께서는 아름답고 온유하고 공손하고 용감하고 굳세어서 처음으로 제왕의 대업을 세워서 오늘날의 경사에 이르게 하고, 후손에게 계획을 전하여 천세의 업을 빛나게 열어주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조비께서는 행실이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겸하였으며, 덕은 엄숙하고 화목함을 구비하였습니다. 일찍이 예로서 정한 상서에 부합하여 내치를 엄격히 하였으며, 장경의 도리를 나타내어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서 큰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비록 이것이 세상의 인정의 추대인 것이지만 실상은 조비의 도움이 가해진 것입니다. 삼가 책호를 받들어 황조의 시호를 올려 도왕이라고 하고, 황조비의 시호는 경비라 하였으니, 삼가 바라옵건대 영명께서는 이 책호를 받으시고 높이 위에 계시면서 항상 자손을 도와주시고, 빛나신 그 영령께서는 길이 나라의 복을 주소서. 황고실의 책호문은 이러하였다.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함에 효도는 왕으로 추존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으며, 시호를 보고 행실을 알게 되매 예의는 존숭하는 데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께서는 천성이 매우 깊으시고 자질은 영특하여서 무공을 원근 지방에 펴서 나라에 근실하였으며, 큰 명령을 후손에게 전하여 그 경사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비께서는 마음은 정정함에 두고 덕은 유순함을 지켰으며, 지위는 바르게 중도에 위치하여 꼭 가인의 도리에 합당하였으며, 덕은 돈독히 아래에 미쳐 진실로 규목의 기풍에 부합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다행히 여러 대에 쌓인 경사를 계승하여 유신의 왕업을 창건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름을 바꾸는 전례를 거행하여 근본을 잊지 않는 정성을 밝힙니다. 이에 강의를 점쳐서 가려 아름다운 덕을 현양합니다. 삼가 채코를 받들어 황고의 시호를 올려 환왕이라 하고 황비의 시호는 의비라 하였으니 굽어보심이 빛남이 있어 나머지 복을 무궁한 세대에 내려주소서. 태조 1년 11월 6일 계미 두 번째 기사. 개국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옹주와 택주에게 인신을 내려주다. 개국공신 등에게 교서를 내려주고 여러 옹주와 택주에게 인신을 내려주니 공신 등이 임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공조전서 이민도에게 내린 교서는 간이대부 이문화가 지은 것인데 그의 복서, 의학의 기능까지 아울러 일컬었다. 민도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공훈을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러한 몇 가지 일을 기록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이를 고치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8일 의류 첫 번째 기사. 노순과 조인옥을 경사로 보내 신년 인사 및 황태손의 책봉을 축하하게 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지중추원사 노순과 중추원부사 조인옥을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명년에 정조를 할애하고 황태손을 봉한 일을 겸해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정에서 류만수 등과 격구하다. 내정에서 격구하였는데 유만수, 정희계 등이 참여하였다.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간원에서 간증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청하자 국가의 중대사만을 아뢰도록 하다. 간관이 상서하였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론이란 것은 천하 국가의 원기입니다. 간쟁은 공론의 근저가 되고 영유는 공론의 모적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항상 그 근저를 배양하고 그 모적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논이 날로 앞에 나아오고 감언 비사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의 우왕은 순제의 시대를 당하여 맨 먼저 도리에 따르면 길합니다라는 모훈을 아뢰고는 놀이를 좋아하지 마소서라고까지 경계하는 데 이르렀으며 중회는 탕왕의 시대에 있어서 누누이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 것이며 남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소견이 좁아집니다 하는 말로서 아뢰었으니 이것이 모두 치세를 근심되게 하고 명철한 군주를 위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공론은 국가에서 진실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명철한 군주와 현량한 신하가 서로 만나서 정치에 필요한 법령, 예약이 다 갖추어 있으므로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신등이 공론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말에 매우 간절하게 하는 까닭은 반드시 전하께서
포용할 만한 도량이 있어서 그 귀에 거슬린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으쓱거리는 기색이 없어서 자기를 굽히기를 꺼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가르쳐 인도하여 간언을 구하시고 진실로 믿고 들어주신다면 신등은 마땅히 할 말을 다하고 숨김이 없게 됨으로써 백성의 이해를 다 진술하여 막힘이 없게 하고 국가의 원기가 유통하여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계문하게 하라.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판사제감사 이을수에게 말 1000匹를 끌고 요동에 가서 넘겨주게 하다. 판사제감사 이을수를 보내어 말 1000匹를 맡아 요동에 가서 교부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왜구에게 피랍되었다가 도망하여 하포에 도착한 중국인을 경사로 보내다. 경상도 병마도절자사 최유련이 중국 온주부 낙청현 사람 이순 등 3인을 서울로 보내왔다. 이순 등이 왜구에게 사로잡혀서 바다 가운데 섬에 이르렀으나 작은 배를 훔쳐 타고 빠져나와서 하포에 이르렀으므로 유련이 해송한 것이었다. 임금이 의복과 양식을 주고 이을수에게 맡겨 중국 남경으로 보냈다. 태조 1년 11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시좌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시좌궁으로 돌아왔다. 태조 1년 11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화원을 수리하게 하다. 명하여 화원을 수리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보다.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태조 1년 11월 1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천거를 잘못한 예조 의랑 김지를 파직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쌍부 간무 백천우가 글자를 알지 못하여서 그 직무에 맞지 않으므로 안념사 조박에게 내쫓겼습니다. 청하옵건대 그를 천거한 사람 예조 의랑 김지를 파면시켜 뒷세상 사람을 경계하소서. 이를 윤허하였다. 태조 1년 11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송을 가리다. 달이 묘송을 가리웠다. 태조 1년 11월 1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매일 경연을 열도록 청하다. 간관이 날마다 경연을 개최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수염과 살적이 이미 허옇게 되었으니 여러 유생들을 모아서 강론을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도승지 안경공이 대답하였다. 간관의 뜻은 다만 전하에게 글을 읽게 하려고 함이 아니옵고 대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 말을 듣게 하려고 함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경연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매양 편전에서 유경으로 하여금 대학 연의를 강론하게 하고 있다. 태조 1년 11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매일 경연을 열자고 사관원에서 상소하니 윤허하다. 간관이 상소하였다. 전일에 상언한 바 간언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설은 윤허를 얻었는데 비록 신등이 견직이 얕고 재주가 쓸모없지만은 어찌 감히 애매한 말로써 우러러 임금에게 듣기를 요구하겠습니까? 신등이 듣자옵건대 군주의 마음은 정치를 하는 근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따라서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욕심이 이를 공격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존양 성찰의 공부를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재의 긍긍업업과 탕왕과 문왕의 율율이익은 곧 그 세상이 태평하고 활락해진 근본입니다. 한 가지라도 혹시 이에 어긋나서 아첨한 말을 달게 여긴다면 공광과 장우의 무리들이 나와서 마음이 날로 안일해질 것이며 신선을 사모한다면 문성장군과 오리장군의 무리들이 나와서 마음이 날로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유 진덕수가 대학 연의를 지어 경연에 올렸는데 그 글이 맨 처음에 제왕의 정치하는 차례로 시작하고 다음에 제왕의 학문하는 근본으로 편차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강이요. 맨 처음에 도수를 밝히고 인재를 변별하며 정치하는 대체를 상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로서 시작한 것을 경물치지의 요령이요. 다음에 경외를 숭상하고 이욕을 경계하는 일로서 편차한 것은 성의 정심의 요령이요. 그 다음에 언행을 삼가하고 위의를 바르게 하는 일로서 편차한 것은 수신의 요령이요. 그 다음에 배필을 소중히 여기고 내치를 엄격히 하고 국본을 정하고 척속을 가르치는 일로서 편차한 것은 제가의 요령이니 이것이 이른바 목입니다. 맨 처음에 성현의 훈전으로서 시작하고 다음에 고금의 사실로서 편차하여 군주에 마땅히 알아야만 될 이치와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이 상세히 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잠저에 계실 때부터 서책 보기를 좋아하였으며 왕위에 오르신 후에도 날마다 강론하기를 부지런히 하시니 그 국리 정심의 학문과 수기 치인의 방법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미 밝게 아시고 자세히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신등은 견문이 적고 우매하니 어째 감히 헤아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연을 설치하고서도 한갓 그 명칭만 있을 뿐이지 나아가 강론하는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넓은 집과 큰 뜰 안에 어느 곳이든지 학문이 아닌 곳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일정한 법도에 구속되어 날마다 경연에 나아간 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르실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은 첫째는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음으로써 그 덕성을 훈도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환관과 궁첩을 가까이 할 때가 적음으로써 그 태타함을 진작시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이 되니 전하께서 만약 경연을 근무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뒷세상에서 이를 핑계하여 구실로 삼아 그 유패는 반드시 학문을 하지 않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에 나와서 대학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여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학문을 연구하여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효과를 이루게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호하였다. 태조 1년 11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달이 화성을 범하다. 달이 화성을 범하였다. 태조 1년 11월 1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왕실의 비용으로 관음굴에서 중들을 공양하다. 내탕고를 내어 관음굴에서 중들을 공양하였다. 태조 1년 11월 16일 계사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태조 1년 11월 1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인재의 천거, 음사의 폐지, 부채 노비의 방면 등 5가지 시무책. 도평 의사사에서 아뢰었다. 공조전서 이민도가 상서하여 시무를 논하였으므로 도평 의사사에 내려서 헤아려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말한 것이 시무에 간절하므로 그 강요를 뽑아서 조목별로 열거하여 신문하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감께서 살펴서 시행하옵소서. 첫째는 현재를 천거하고 폐관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 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현재란 것은 국가의 기본이므로 국가의 치라는 실로 그 진퇴에 매여 있습니다. 제갈무후가 총나라 후주에게 말하기를 현신을 친근히 하고 소인을 멀리한 것은 전하니 흥융한 까닭이요 소인을 친근히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은 후하니 경퇴한 까닭입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실로 1000년 동안의 격언입니다. 고려의 말기에 간사한 소인을 임용하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내쫓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선례가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경에 여러 관직을 비워두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 했습니다. 군자가 벼슬 자리에 있으면 모든 정치가 잘 되고 소인이 벼슬 자리에 있으면 모든 일이 허물어지게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참소하는 말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인주의 뜻과 욕심을 잘 받들어 맞추게 되니 아주 간사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주는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이를 충성이라 하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없으며 계책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시비를 변란시키고 충량을 무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임용하실 즈음에는 그 충성한 사람과 아첨한 사람을 분별하여
그것이 서로 섞이지 말게 하소서. 대저 공명정대하여 임금의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면서까지 간쟁하는 사람은 충신이고, 예예 하고 공손히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을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영신이니, 진실로 충신인 줄 안다면 진용하여 가까이 하고, 진실로 영신인 줄 안다면 물리쳐 내쫓으소서. 셋째는 종묘를 세우고 음사를 금지해야 될 것이니, 고려 왕조에서는 음사를 숭상하여 혹은 신은 하나인데도 몇 곳에 나누어 제사 지내기도 하며, 혹은 하루 동안에도 몇 곳의 제사를 2번 지내기도 하여 제사의 예전을 번독하고 문란하게 하여 멸망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을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방금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1000명을 받아 한 시대의 정치를 혁신하게 되었는데, 다시 고려 왕조의 폐단을 따르게 할 수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상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넷째는 포백의 징수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서경에 금전으로 형을 속하게 한다 하였으니, 태형과 장형으로부터 사형죄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불쌍히 여길만 하고 법이 슬피 여길만 한 것은 금전을 징수하여 속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에서는 포백을 징수한 것도 대개 그 유지였으나, 그 말기에 와서는 이미 형벌을 쓰고 또 속하게 되니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법을 쓴 뜻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영을 내리어 2가지를 겸해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섯째는 부채 노비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양민과 천민의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민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영구히 노비로 삼으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제공한 전국의 수량을 노비 역가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의 수량을 다 갚은 사람은 방면하게 하고, 일본 일리로 하여 함부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고,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양민을 압박하여 천민으로 삼는 죄로 논죄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 음사의 금지는 예조에 내리어 상세히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태조 1년 11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황태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을 갖다. 수창궁에 거둥하여 황태손의 천추절을 할애하였다. 태조 1년 11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일배하였다. 태조 1년 11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을 개국공신 2등의 예에 준하여 포상하라는 교지. 교지를 내렸다.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은 내가 잠저에 있을 때부터 상시 휘하에 있으면서 방어한 공로가 있었다. 또 고려 왕조의 정몽주 등이 나라의 권력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대간을 몰래 꿰어서 충량을 모함하여 해치려고 하던 즈음에 내가 그때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간사한 무리들의 화가 거의 장차 나에게 미치려 하였으나 곧 병조를 훈련하여 나를 호위하고 그 간사한 모의를 저지시켰으니 그 공이 크다.
문하좌시 중 백응념 등이 나를 임금으로 추대할 때 마침 아버지 상사를 당하여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은 만약 희석이 나를 방어한 힘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날이 있겠는가. 요사이 원종공신의 예로 칭호를 내리는 것은 내가 공을 보답하는 뜻에 있어 대단히 흡족지 못하니 개국 2등공신 윤호의 예로 칭호를 내릴 것이다. 태조 1년 11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보다. 임금이 조회를 보았다. 태조 1년 11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문하좌시 중 백응념이 병으로 사직하다. 문하좌시 중 백응념이 병으로 사직하였다. 태조 1년 11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서성 유경과 내사사인 유관에게 교대로 대학 연의를 진강토록 하다. 대서성 유경과 내사사인 유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교대로 입직하여 대학 연의를 진강하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당에서 감찰 등의 신참에게 번잡한 의식을 하지 않도록 청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감찰, 복례, 삼관, 삼도감, 내시, 다방 등의 관직에 신참이 잡범하는 폐단을 없애기를 청하였다. 태조 1년 11월 2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문하좌시 중 성산백 백응념의 졸기. 문하좌시 중 성산백 백응념이 졸하니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7일 동안 소선을 하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장하게 하였다. 극념의 본관은 경산이니 위에 소윤 배현보의 아들이었다. 성품은 청렴하고 근신하며 몸가짐은 근실하고 검소하였다. 진주, 상주 두 주의 목사가 되고 또 계림윤, 활영윤이 되어 모두 어진 정치를 하였다. 나가서 합포 원수가 되어 성을 쌓고 해자를 파서 유망한 사람들을 안집하였었다. 수비하는 것은 잘했으나 다만 싸워서 이기거나 공격하여 취하는 것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임금에게 마음을 돌려 조준 등과 더불어 서로 모의하여 임금을 추대하고는 마침내 수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서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는 것이 없었으며 세자를 세우는 의논에 이르러서도 이에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어린 서자를 세울 것을 청하고는 스스로 공으로 삼으니 식자들이 이를 탄식하였다. 졸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는 정절이다. 아들이 없었다.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인 전 밀직사 조임이 중국 남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의 자문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에서 고려 권지국사에게 자문을 보내
홍무 25년 10월 11일에 본부 우시랑 장지 등의 관원이 서강문에 이른 아침에 온 서사를 가져와서 주문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 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이 있어 역대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혼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소. 이를 공경히 받들어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 칙지에 사의를 갖추어 먼저 보내요.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하게 하오. 그 전에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의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에 수어하는 데에 이르면 임명해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이래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요. 공민왕이 죽음에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를 왕손에 정파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날에 백관이 반열로 서서 할애하였다.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백관을 도당에 모아 국호를 의논케 하다. 기로와 백관을 도당에 모아서 나라의 칭호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정당문학 권중화를 보내 안태할 땅을 살피게 하다. 정당문학 권중화를 보내어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안태할 땅을 잡게 하였다. 태조 1년 11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 제가를 청하는 주문.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보내어 중국 남경에 가서 조선과 화령으로서 국호를 고치기를 청하게 하였다. 주문은 이러하였다. 배신 조임이 중국 서울로부터 돌아와서 삼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에 이번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은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 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에 주달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처음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고자 했으나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겼는데 상질이 자청하여 아뢰었었다. 신이 비록 외국에 사신 가서 응대할 만한 재가는 부족하지만은 감히 성상의 명령을 받들어 조그만 충성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기뻐하였다. 태조 1년 11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배나무에 꽃이 피다. 이달에 배나무에 꽃이 피었다. 태조 1년 12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동북면 8개 능의 제사를 사맹월과 나빌에는 종실이, 명절에는 도순문사가 지내도록 하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동북면의 8능에 사맹월과 나빌에는 특별히 종실과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상망과 시속의 명절에는 도순문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태조 1년 12월 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천변 제의로 인해 고려조의 죄인을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하다. 문하우시중 조준, 판중추원사 남은, 좌승지 이근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명령하였다. 요사이 하늘의 견책이 자주 나타나니 하늘의 뜻이 반드시 있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무진년 무렵에 참형을 당한 사람의 가산과 노비가 모두 관청에 소속되고 처첩과 자손이 고립하고 곤궁하여 슬퍼함과 원망함이 날로 깊어가니 하늘의 견고가 아마 혹시 이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무진년 이후 즉위 이전에 무릇 좌죄되어 정몰된 사람으로서 고려 왕조의 종실과 시역을 범한 자 외에는 일체 모두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모두 처자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루게 하라. 태조 1년 12월 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친히 백응염의 빈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던 안순을 불러 조문하다. 임금이 친히 백응염의 빈소에 나아가서 문하 실랑 찬성사 김사영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이 슬퍼하기를 매우 심하게 하고 주상하는 사람을 불러서 조문하였다. 백응염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누이의 외손인 안순이 상사를 주관하였다. 태조 1년 12월 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중의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지나치다고 탄식하다. 임금이 양광도 안념사 조박과 경상도 안념사 심효생이 백성으로서 상복을 입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함을 금지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말하였다.
이색은 세상에서 큰 유학자가 되었으나 또한 부처를 숭상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무슨 글을 읽었건대 부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가?